어떤 데이터를 표현을 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표현 방법들을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값을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C 랭귀지나 자바 랭귀지에서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10진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숫자로 쓰면 되고요. 16진수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앞에 0x를 붙이죠. 그래서 0x 23 하게 되면 16진수로 2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만 써가지고 이것이 10진수인지 16진수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0x라고 붙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C 랭귀지에서 원래 그렇게 쓰기로 했고 자바 언어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예를 들어서 대문자 A에 해당하는 글자의 아스키 코드가 뭐냐 물어보면 사실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A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걸 직접 우리가 숫자는 몰라도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게 되면 따옴표 대문자 A 따옴표 이렇게 쓰게 되면 대문자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다 라고 쓰기로 정의를 한 겁니다. C 언어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고 자바 언어에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글자 0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이렇게 쓴 값이나 숫자 48이거나 또는 0x30이거나 결국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아스키 코드 값을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프로그램을 읽는 사람도 그냥 48을 뺀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0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을 뺀다라고 표현해 주게 되면 훨씬 알아보기도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0이라고 쓰면 어때요? 숫자 제로죠. 그죠? 그냥 0이라고 쓰면 숫자 제로고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주면 0이라고 하는 글자의 아스키 코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셈블러나 컴파일러에서 따옴표가 나오고 0이 나오고 따옴표가 나오면 이것은 그거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로 바꾸어서 처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컴파일러나 어셈블러에서. 이거를 지금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자,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을 C 언어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걸 자바 언어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고 토이 어셈블러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그대로 똑같이 그 룰을 이용을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비부호 정수에 대해서 빼기를 했을 때에 이게 음수가 되면 이게 잘못된 값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한 경우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비부호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8비트 정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29 8비트로 129라고 하면 8비트로 표현하게 되면 100001입니다. 이게 129예요. 그죠? 이걸 그냥 부호가 붙은 정수라고 보면 음수죠. 근데 부호가 붙지 않은 비부호 정수라고 보면 그냥 129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1을 뺐어요. 그래서 1을 빼게 되면 어쨌든 1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00000001을 빼기를 하면 되긴 하겠죠. 그죠? 어쨌든 뭐 이걸 그대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것은 이제 2의 보수로 바꿔서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2의 보수로 바꿔서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실제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0이 되고 다 0이 되죠. 그죠?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게 1이 되고 캐리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값이 뭐지? 128입니다. 128. 음수가 아닙니다. 그죠? 실제 음수처럼 표현은 됐지만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는 n비트는 1이 되겠죠. n비트는 1이 되지만 비부호 정수에서는 이 n비트는 사실은 무시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 정상적인 값인 거죠. 129에서 1을 빼서 128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결국은 논리 회로상에서는 이제
이 부호가 붙은 정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처리를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컨디션 코드로 했을 때 N비트, Z비트, 뭐 C비트, V비트 이런 값들이 막 설정이 될 텐데 그 값이 어떤 때에는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이게 부호가 붙은 정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른 예로서 예를 들면 이제 그 C 언어로 쓸 때에 그 어떤 비교문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정수형 변수 x가 있고 y가 있다 칩시다. 그리고 어떤 중간에서 이제 if 해가지고 x가 뭐 y보다 크면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치게 되면 결국 이제 정수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부호가 붙은 정수로 선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것을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x와 y가 1과 y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R0에는 x를 1고 R1에는 y를 1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컴페어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건을 따질 때에 뭘 따질 거냐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예를 들어 unsigned로 선을 했다고 하게 되면 x, y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게 되면 이것을 역시 컴파일 한다고 보게 되면 똑같이 또 x를 1과 y 되겠죠. 그러나 여기 또 컴페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검사할 때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C 언어 컴파일러는 이런 문장이 나오긴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정수인지 부호가 없는 정수인지에 따라 가지고 컴파일하는 코드를 달리 생성한다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것은 부호가 붙은 정수라고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것은 부호가 붙지 않은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비교한 결과를 쓰는 데 따라서 서로 다른 걸 쓴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게 되면 이제 부호가 붙은 정수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것이 뭐 양수이거나 양수이면 일단 계산한 결과 양수이면 조건이 맞는 거죠, 그죠? 그다음 사실은 좀 더 따져보게 되면 양수가 아닌 경우에도 이 결과가 음수처럼 보이지만 오버플로가 나서 음수가 생겼으면 그것도 사실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토이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오버플로 빗하고 캐리 빗을 안 썼기 때문에 양수인 것만 따졌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오버플로가 나면서 음수처럼 보이면 그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아주 큰 양수가 돼버리면 양수이긴 양수이되 아주 큰 양수가 돼버리면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고 음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양수일 때도 그러니까 오버플로는 안 생기고 이것이 양수이면 또는 어쨌든 따질 때에 이제 브랜치를 할 때 조건을 쓸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조건에 맞는 것은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서 네거티브가 그러니까 양수이면 즉 네거티브도 제로이고 n도 제로이고 요 조건이 제로죠, 제로. 요 조건이 오버플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양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수도 아니고 제로도 아니면 양수겠지, 그죠? 이것이거나 또는 오버플로가 발생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음수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거나 이 조건이면 만족이 되는 거고 이 둘 해당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적절하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냥
토이에서는 그 정수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 비트는 없기 때문에 그냥 P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이쪽 같으면 이제는 오버플로 비트는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여기서는 이제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결과가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러니까 빼기를 했을 테니까 캐리가 발생을 하면 정상적인 거고,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그 값이 오버플로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캐리가 발생했으면 정상이라는 얘기죠. 캐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오버플로가 안 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수가 아닌 0이거나 양수인 것이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내에서는 이것이 부호가 붙은 정수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이 그냥 똑같이 처리를 하긴 하되, 실제 명령어 상에서 우리가 뭘 선택해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C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정수로 쓰기로 했다, 또는 부호가 붙지 않은 정수로 쓰기로 했다 라고 선언되어 있는 데 따라 가지고 컴파일러가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를 생성해 낼 때에 실질적으로 그 부호가 붙은 정수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코드를 이용을 하고요. 브랜치할 때 그 조건을, 또 부호가 붙지 않은 거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건을 쓰도록 코드를 생성해 낸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출력하는 함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어떤 x라고 하는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것이 부호가 붙은 정수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력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u라고 하는 거 있다 칩시다. 부호가 붙지 않은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 출력하는 함수하고 서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냥 출력하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함수 속에 가서는 그냥 정수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비부호 정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함수에 가서는 함수 내에서 실제 이제 정수라고 생각했을 때 출력하는 것하고 비부호 정수라고 생각했을 때 출력하는 것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야 되겠죠.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8비트라고 하게 되면 그 128이라고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이너스 128에 출력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구별을 해서 출력할 때도 해주면 되는 거다. 자, 뭐 그 정도로만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의외로 프로그램 작성할 때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썼더라고요. compare하고 R0, K. 이거 원래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CPU에서 메모리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거나 기록하는 것은 로드 스토어 명령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더하기, 빼기, 비교, 온갖 연산들은 다 일단 CPU 내부에 가져온 레지스터 값이거나 즉석 값이거나만 되지, 메모리에 있는 어떤 값을 갖고 비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K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메모리 내용을 가져와서 비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기능은 토이에서는 제공이 안 된다. 우리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ARM CPU도 그런 거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CPU들은 그거 안 해요. 그냥 메모리 읽기 쓰기는 오로지 로드 스토어 명령어만 갖고 메모리 값을 가져오거나 저장을 하고, 모든 연산은 CPU 내에서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회로가 단순해져요. 회로가 단순하다는 얘기는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회로가 복잡하면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쓰고 있던 그 X86 계열의 CPU들은 이런 유사한 기능이 사실은 제공이 됩니다. 메모리하고 값을 직접 더하거나 메모리 값을 읽어와서 비교를 하거나, 이것이 X86 계열들의 CPU는 되긴 합니다. 어쨌든 토이에서는 우리가 명령어 표에서 봤듯이 그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나오는 CPU들은 대체로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